자,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도장의 구분 및 종류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자, 세 가지 있죠? 전자유도, 정전유도, 고조파 유도.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1번은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자, 인덕턴스와 관련됐으니까 자, 바로 1번엔 뭐가 들어가요? 전자유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전력선과 통신선과의 상호 정전 용량에 의해서 정전이 나왔으니까 자, 무슨 유도? 정전 유도가 되는 거죠. 또 그다음에 세 번째. 3번은 양자의 영향에 의하지만 사용 주파수보다 고조파의 유도. 고조파가 나왔네. 그럼 뭐예요? 자, 고조파 유도가 되죠. 또 특히 전자유도와 정전유도에 관련된 관계식 있죠? 자, 이 관계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계산에 관련된 자, 그런 것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교재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전자유도, 정전유도, 고조파 유도다. 이렇게 1번 문제는 해결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필회기의 구비 조건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필회기라고 하는 거. 가공전선이 있고 지중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가공전선과 지중전선이 만나는 이 부분에 우리는 이렇게 생긴 자, 필회기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직렬 갭, 이 부분이 특성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필회기는 직렬 갭과 여기 직렬 갭과 특성 요소로서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직렬 갭과 특성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평상시에는 자, 누설 전류를 방지하고 어떤 서지가 들어오게 되면 서지를 대지로 방전시키고 자, 방전 종료 후에는 뒤에 따라오는 속류를 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필회기다. 그래서 이 필회기의 제1보호 대상은 변압기가 될 것인데 자, 이 필회기를 구비하기 위한 조건이 뭐가 될 것이냐?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죠.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인데 상용주파에 대해서는 방전 개시 전압이 어때야 돼요? 높아야 되더라 이거고. 그 다음에 충격파에 대해서는 이것도 충격파고 이것도 충격파고 이것도 충격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작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 아니, 안 되겠죠. 그래서 충격파에 대한 방전 개시 전압은 어때야 되냐? 낮아야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한 전압. 자, 필회기를 처리하고 남은 전압. 충격파를 서지를 처리하고 남은 전압. 이걸 우리는 필회기의 제한 전압이라고 하죠. 그럼 그 제한 전압은 낮아야 되더라. 그 다음에 속류 차단 능력. 속류 차단 능력은 커야 되더라. 방전 요량은 커야 되더라.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필회기의 구비 조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자,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필회기의 구비 조건, 뭐 필회기의 정의, 역할, 그 다음에 구성 요소, 뭐 필회기의 전격 전압, 필회기의 제한 전압.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격 출력이 37kW고요. 역률이 0.8, 효율이 0.8이에요. 운전대는 3당 유도 전동기가 있다. 여기에 이제 V겨선 변압기로 전원을 공급하고자 할 때 한 대 용량을 구하고 변압기 표준 용량을 첨가하여 선정하시오. 이렇게 해서 한 대 용량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하고요. 여기가 효율입니다. 자, 변압기로 전원을 공급한다 그러면 이제 입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변압기 입력이 되잖아. 입력. 변압기에 걸어서 출력으로 이제 모터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입력을 갖다 구하려면 자, 입력이라는 것은 출력을 갖다가 뭐로 나눠야 돼요? 효율로 나눠줘야지 그게 입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입력 용량이야. 그럼 얘가 뭐예요? kVA. 그럼 이것도 kVA가 돼야 돼요. 그럼 kVA가 나오려면은 여기서 출력은 이제 킬로와트니까, 킬로와트니까 뭘 갖다 해야 kVA가 나오냐? 자, 그렇죠. 바로 킬로와트를 갖다가 뭐로? 역률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역률로. kVA가 없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봤을 때는 킬로와트를 갖다가 효율과 역률로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V격선시 출력이니까 자, V격선시는 루트 3에다가 한 대 용량이 되겠죠? 한 대 용량. 근데 요 값은 지금 어떻게 돼요? 자, 출력 37kW를 갖다가 일단 kV로 표현해야 되니까 역률로 얘를 갖다가 나눠줍니다. 0.8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니까 얘를 입력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효율로 나눠줘야 되겠죠? 0.82. 자, 그럼 여기서 요 값을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P1은. 자, 따라서 P1에 대해 정리하면은 여기 있는 루트 3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가서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루트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삭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P1 값을 계산하게 되면 그 결과치가 얼마가 되냐면은 32.56이 나와요. kV가. 그러면 이제 표준 용량이 찾아야 되겠죠. 3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50보다는 작으니까 자, 얼마를 선정한다? 답은 50kV를 선정한다.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갖다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이제 필기 공부할 때 뭐 전기기기라든가 전력공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자주 다뤘던 그런 패턴이다 보니까 뭐 틀리신 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예요. 어느 수용가가 당초 역률 80%로 60kW의 부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역률 60%인 지상인 40kW의 부하를 추가해서 사용하게 되었대요. 자, 수용가가 있는데 그 수용가의 지금 용량은 60kW예요. 역률은 80%입니다. 이때 수용가가 하나가 더 있어. 이렇게 연결을 한 거죠. 이때 이 수용가는 40kW이고 역률은 60%가 됐어요. 자, 이때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유효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합성이니까 얼마 됩니까? 60 플러스 40이 되니까 100kW가 돼요. 그러면 유효전력은 100kW가 될 것이고 무효전력은요. 우리가 유효전력을 알고 역률을 알면 자, 무효전력 어떻게 구해요? 자, 이렇게 삼각형을 임피던스 삼각형을 보시게 되면 유효, 무효, 자, 피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이루는 각 세타라면 자, 탄젠트 세타는 자, 유효에 대한 무효로 구할 수 있고 이때 무효 전력은 유효 전력에 대한 탄젠트 세타로 구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무효분에 대해서는 자, P의 탄젠트 세타니까 자, 여기 A 수용가라고 한다면 60kW 곱하기 0.8에 대한 0.6이 될 것이고 자, 40kW의 수용가에 대해서는 40kW 곱하기 0.6에 대한 0.8이 되겠죠. 그 합이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그때의 무효 전력은 얼마가 될까요? 98.33kV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유효 전력과 우리가 무효 전력을 살펴보았습니다. 4번 문제. 자, 5번 문제 봅니다. 그림 같은 단상 3선식 110에 220 부하 계통의 전력을 공급 시 설비 불평률은 몇 %인지 구하라.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설비 불평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이제 그냥 시험을 갖다 위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면 A하고 N이 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전력선하고 중성선, 전압선과 중성선. 그 다음에 자, B상 전압선과 중성선. 그렇죠? 그러면 요 단상 3선식일 때는 어떻게 돼요? 총 부하 설비 용량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요 전압선과 중성선 사이에 걸리는 용량의 차가 되겠죠. 그렇죠? 차. 자, 그러면 전부 다 kV니까 요 모터 같은 경우는 지금 킬로와트에 역률 주었죠? 나눠주면 kV에 나오겠네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갖다 봤을 때 자, 우선 A하고 N에 걸리는 용량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2하고 3하고 1이니까 얘는 뭐예요? 6이 되겠죠? 6kV가 나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B하고 N에 걸리는 거. 자 1하고 3이에요. 그러면 4K배가 이렇게 되네. 그죠? 이렇게 되고. 자 따라서 이제 불평률을 갖다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불평률은 총 부하 설비 용량이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더해야 되겠죠? 자 6 플러스에다가 그 다음에 4에다가 자 요거 자 2kW를 갖다가 역률 50% 나눠준 거 요거의 절반 총 부하 설비 용량의 절반 그 다음에 요놈과 요거의 차 그죠? 6에서 4 자 곱하기 100 자 요렇게 해서 불평률을 갖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자 고값이 28.57 이렇게 나오네요. 28.57 답은 28.57%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상 3성실 때 설비 불평률 구하는 식이 이제 교재에 있을 겁니다. 자, 그 관계식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허용 범위가 단상 3성식하고 삼상 3성식이 좀 다르니까 자, 그런 거.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있었던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거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교재처럼 풀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수식을 잡아가지고 정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이렇게 자, 몇 퍼센트냐 물었으니까 반드시 답은 퍼센트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5번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단상 외로에서 점 A, B, C 중 한 점의 전원을 접속하려고 한다. A, B, B, C, C, D 각 구간의 부하까지 길이가 동일할 때 그럼 그러면 저항이 똑같다는 얘기죠. 전력 손실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지점을 구하라. R은 1로 가정하고요. 주어진 저항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전력 손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I 자승 R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R을 갖다 1로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I 자승이 되겠죠? 전력 손실이라는 것은 I 자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적으로 저항을 갖다 주었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자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급전점을 어디다 할 거냐? 자, 첫 번째 급전점을 A점을 잡는다. 그러면 A점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나간 저거가 A점을 기준 잡으면 요거죠. 일단 이 부분의 전류는 20에 50에 40이니까 자 110 그죠? 여기는 110A가 그 다음 여기는 이제 90A가 흐르고요. 여기는 얼마냐? 40A가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A점을 기준 잡았을 때. 자 그러면 그거 맞춰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A점 자 PLA다. 그러면 110의 제곱에다가 자 R은 1이니까 그 다음에 90의 제곱에다가 40의 제곱 그렇죠? 자 그럼 요거 구하면 A점께 나오죠. 그래서 A점을 갖다가 봤을 때 그게 얼마냐? 21,80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21,800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실제 답을 쓸 때는 자 110이 나온 근거를 해야 되니까 20에 50에 40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판살 쓴 공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B점을 갖다 기준 잡는다. 자, B점 PLB입니다. 자, B점을 한번 기준 잡아보자. 그러면 이제 급전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B점, 그렇죠? 그러면 얘는 요렇게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왼쪽 편에는 얼마? 30이 가는 거예요. 자, 30에 자승이 되어 있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돼요? 여기는 50하고 40이니까 90하고 40 되겠네. 그죠? 자 90의 자승에다가 그 다음에 40의 자승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갖다 계산해 주면 자 얼마가 나오냐면 B점은 1600이 나와요. 자 1600 이렇게 나옵니다. 자 21,800W 1600W 이렇게 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점을 갖다 한번 기준 잡아보자. C점.
자, C점은 딱 여기가 급전점이에요. 그러면 일로 가는 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그쵸? 자, 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를 갖다 급전점 잡았을 때는 우측은 4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0이고 여기는 30이 되겠네. 그죠? 자, 따라서 자, C점을 갖다 기준 잡았다 그러면 자, 요거부터 30의 자승에다가 플러스 50 자승에다가 자, 요 점으로 가는 게 얼마니까? 40의 자승이니까. 자, 이러면 이제 C점 나와요. 네, 그 값은 5000이 나옵니다. 자, C점은 5000W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점을 기준 잡아요. 자, D점을 기준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D점이에요. 자, 여기를 D점을, 자, 기준점을 잡는다.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D점이니까. 자, 그러면 요 부분에는 이제 30, 20, 50이니까 여기는 100이 될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50, 30이 됩니다. 자, 따라서 자, 요거 D점이니까 30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50의 제곱에다가 요거는 자 100의 제곱이죠. 자, 요렇게 해서 D점을 갖다 구하면은 그 값은 13,400이 나와요. 자, 따라서 전력 손실을 최소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앞부분에 계산했던 자, 바로 어디? C점이다. 그렇죠? 그래서 급전점을 갖다 어디다 잡는 것이 여기다 잡는 것이 손실을 최소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이 최대로 나온 것은 이제 급전점을 갖다 뭐로 잡았을 때 A점으로 잡았을 때입니다. A점으로 잡았을 때가 전력 손실이 최대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두 가지를 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접근해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이제 전류 합계만 계산해서 네,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는 R을 1로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거지. 자, 원래는 여기다가 R을 다 표기를 해줘야 돼요. 자, 쭉 표기해주고, 자, 그런 문제였죠. 그런 문제였으니까, 자, R을 생략했는데, 만약에 R이 1이 아니고 그냥 R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21,800R,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뭐 5,000R, 1,600R, 13,400R,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6번은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문제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지선을 가설하여 전조에 가해진 수평 장력을 자, 수평 장력 800kg을 지지하고자 한다. 지선으로 4mm의 철선을 사용한다고 하면 몇 가닥을 사용해야 하는지 구하시오. 이때 4mm 철선 한 가닥의 인장 하중은 440kg으로 하고 안전율은 2.5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전선에 대한 어떤 수평 장력이 불평형이 일어났을 때, 자, 그 수평 장력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지선이고, 그렇죠? 수평 장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선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 되겠죠. 이게 불평형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불평형을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지선이고, 또는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지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선. 그 다음에 지선에 대한 안전율이 2.5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2.5배 정도 강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전선의 가닥수를 구해보게 되면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세타다라고 보게 되면 첫 번째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지선이 가지고 있는 장력을 제가 T0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을 T0라고. 그러면 이 지선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길이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선에 대한 지선 길이. 자, L은 얼마예요? 8의 자승 플러스 6의 자승의 제곱근이 돼서 자, 10m가 될 겁니다. 자, 여기는 10m가 돼요. 10m가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수평 장력이 자, 여기 이게 800kg이니까 내가 이 T0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지. 800이라고 하는 수평 장력은 T0에 자, 뭐가 돼야 됩니까? 사인 세타가 되겠죠. 사인 세타.
그래서 사인 세타가 되면 된다더라.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얼마야?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10분의 6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수평장력 T0는 사인 세타에 대한 800이 될 것이고, 자, 여기는 자, 얼마가 됩니까? 10분의 6에 800이 돼서 자, 6분의 800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1333.33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지선의 장력이. 자, 그러면 이제 자, 지선 4mm짜리 철선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자, 몇 가닥을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지선의 장력. 자, 이 지선의 장력에다가 자, 뭘 곱하면 안전율 2.5배를 곱하면 되겠죠. 자, 여기 지선의 장력에다가 제가 안전율을 곱했어요. 그 안전율을 곱하는 값이 지선이 가지고 있는 자, 뭐가 될까요? 자, 지선이 가지고 있는 장력에다가 안전율을 곱했어. 안전율을 곱하면 자, 요 부분에 대한 힘이 똑같아야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힘이 그러면 4mm짜리의 인장 하중이 얼마냐면 440kg이고 거기에 가닥수를 곱하면 그 힘은 같아지겠죠. 자, 그러니 이때 가닥수에는 440을 T0는 1333.33이 될 것이고 안전율은 2.5가 되니까 자,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됩니까? 7.58 가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절상을 시켜서 우리는 자, 몇 가닥이 필요하다? 소선 가닥수가 8가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선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뭐 사인 세타로도 구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코사인 세타 값으로도 구해도 상관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가 세타를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해 보셔도 되고 또는 코사인 세타 값으로도 구해 보셔도 충분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지선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압의 구분 및 종류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용어 정의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니까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전선을 대표하는 성간전압이고 전선을 대표하는 성간전압이다. 계통의 송전전압을 나타낸다. 이게 뭐예요? 공식전압이죠. 요거는 우리 이제 필기할 때 많이 다뤘던 자, 그런 내용입니다. 전력에서 공식전압이다. 자, 두 번째, 전선내 통생 발생하는 최고의 성간전압이다. 최고의 성간전압이다. 그럼 여기서 뭐예요? 최고전압이 되는 거죠. 계통 최고전압. 염해대책, 일선진압, 고장시, 내부 이상전압, 코로나장애, 정전유도 등을 고려할 때 표준이 되는 전압이다. 그걸 갖다가 무슨 전압? 최고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1번은 공식전압, 그 다음 2번은 최고전압 이렇게 들어가고요. 참고로 최고전압 계산은 공식전압에다가 1.1분의 1.15로 자, 계산을 해줍니다. 자, 참고로. 자, 요거를 갖다 구할 때는, 그쵸? 공칭에다가. 자, 1.1에 1.15. 자, 우리 이제 교재 풀이해 보면 해설에 이런 내용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8번은 이렇게 자, 정리를 할게요. 자, 9번이 되겠습니다. 9번. 어느 고압 수용과의 전원측 퍼센트 임피던스가 10MVA를 기준으로 할 때 자, 25%로 한다면 이 고압 수용과의 수연점의 단락 용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자, 우리가 단락 용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기준 용량으로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단락 용량, 자, PS는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25%이고 자, 100의 자, 기준 용량은 10메가예요. 10메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40 메가볼트 암페어가 뭐가 된다? 단락 용량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단락 전류라고 하는 것도 만약에 단락 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그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에 전격 전류가 되겠죠. 근데 그 전격 전류가 단상일 때는 V분의 P로, 삼상일 때는 자 루트 3 V분의 P로 계산을 한다는 거. 자,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 해결을 해 봤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은 이제 조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 조명에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정이라든가 간략한 이제 공식이라든가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 내용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의 용어와 단위를 쓰시오. 자, 조명 설비에서 복사 에너지를 갖다 또는 방사 에너지를 눈으로 보아 빛으로 느끼는 크기다. 에너지를 갖다 빛으로 느꼈을 때, 아, 얘는 밝다, 어둡다, 아,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표현하는 것이 뭐냐? 바로, 광속이다 이거예요, 광속. 그래서, 단위는, 자, 뭘 갖다 쓰느냐? 이제, 누멘이라고 이렇게, 자, 표현합니다. LM이죠? 광속, 누멘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광속은 어떻게 구해요? 자, 바로 광도에다가 입체각으로 정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E는 광도요. 광도. 단위는 칸델라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 입체각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단위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광속. 그러니까 요걸 갖다 쓰는 것도 이제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변전 설비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죠. 그림은 22.9kVY에 자 1000kVA 이하에 적용 가능한 특별 고압 간이 수전 설비의 표준 결선도이다. 자, 이 결선도를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간이 수전 설비예요. 그래서 자, 여기 달로기 대신에 뭐 썼어요?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ASS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자 10kVA 이상의 퓨즈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의 약호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1번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요? ASS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결선도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결선도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죠? 피레기온, 달로기는 생략할 수 있더라. 그래서 피레기온, 달로기는 자, 생략을 해도 된다더라. 자, 22.9kV I용의 피레기는 자, 뭐예요? 디스커넥터. 자, 디스커넥터 형 또는 아이솔레이터의 붙임형이다. 단로 장치가 되겠죠. 피레기의 단로 장치. 또는 영문으로 쓰지 않으셔도 한글로 쓰셔도 돼요. 디스커넥터 또는 아이솔레이터의 붙임형을 사용해야 된다. 자,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 등 사고 시 정전 피해가 큰 수전 설비 인입선은 예비선을 포함하여 몇 회선이에요? 우리가 예비선을 포함해서 자, 2회선으로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더라 이거예요. 자,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중 인입선의 경우 22.9kV Y 계통에서 어떤 케이블을 사용합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CN, CV, 자, W. 수밀형을 많이 쓰죠. 수밀형 케이블을 쓰고요. 또는 CNCV, TR, CNCV, 자, W를 쓰겠죠. 트리 억제형. 이거는 트리 억제형을 사용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이에요. 전력구, 공동구, 덕뚝, 건물, 군내 등에 화재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렇죠. FR, CN, CO, W로 쓰죠. 난연 케이블을 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난연 케이블을 사용을 한다더라.
자, 7번 300kV 이하의 경우 파워 퓨즈 대신 COS를 사용하였다. 자, 이것의 비대칭 차단 전류의 용량은 자, 몇 카입니까? 그렇죠. 10카 이상인 것을 사용을 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오래간만에 수변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변전에 관련된 이런 자, 규정들, 자, 주의사항들 꼭 기억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이제 12번 설비에 있는 거예요. 다음 저압 가공 인입선에 전선 높이를 쓰시오. 가공 인입선입니다. 전선의 높이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몇 미터 이상인지 써라. 자, 도로 횡단 시는 5m가 되는 거죠. 단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는 이게 3m인데 그거는 제외를 하겠기 때문에 답은 5m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 내일면상 몇 m냐? 6.5m가 되죠. 그래서 자, 5m하고 6.5m 이렇게 두 가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뭐 더 추가적인 설명이 자, 필요 없죠. 이런 것들은 단수 남기니까 이런 내용도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필기 때 자주 나왔던 것들이 실기에 이렇게 주관식으로 출제가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필기를 갖다가 이게 문답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출제하시는 분들한테 귀에 들어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기초 실력이 없다. 그래서 필기 때 이렇게 그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필기에 이제 주관식에 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그 검증이 될 거 아니에요. 필기를 갖다 잘 열심히 하신 분과 답만 외우신 분. 그래서 문제 답하셨던 분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출제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필기 때 자주 나왔던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 좀 걸리더라도 필기를 좀 탄탄히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문답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는 빨리 붙었는데 실기 오래 가신 분들이 그게 나중에 요 체크를 해보면 이 기본 개념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 필기가 합격이 너무 빨리 되다 보니까 탄탄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이제 실기까지 합격을 해야지 합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찬찬히 용기를. 그리고 이제 필기가 좀 부족하다 이러신 분들은 실기 준비하면서 이제 필기책을 들춰오면서 또 자주 나왔던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풀어보는 이제 그런 이제 연습을 추가로 더 하시면,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교재 실기 기출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툭툭 나왔을 때 맞춰야지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병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13번 문제예요. 그림과 같은 분기 회로의 전선 굵기를 자, 표준 공칭 단면적으로 산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전압 강화는 2V 이하이고 자, 배전 방식은 교류 220배 단상 2선씩이다라고 했어요. 자, 후광전선과는 자, 후광전선관 공사로 하더라. 그러면 단상 2선씩이에요. 우리가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전압 강화 2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단상 3선씩에서는 17.8Li에 1002가 되니까 2선씩이니까 자, 거기 몇 배 하시면 돼요? 그렇죠. 2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단면적은 17.8Li에서 35.6Li에 1002로서 자, 전선의 단면적을 구할 수 있다더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지수가 몇 개가 나와요?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죠. 그러면 두 번째 전압 강화는 몇 볼트라고 했어요? 2V 이하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 전류는요, 단상이니까 V분의 P가 되겠죠. 그러면 전력은 1100W가 될 것이고 전압은 자, 220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몇 암페어가 5암페어 전류가 흐른대. 근데 부하가 자, 이제 여기도 얼마예요? 5암페어가 자, 여기도 5암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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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암페어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전체 전류는 총 자, 5 곱하기 6이 돼서 몇 암페어 전류가 흐르냐? 30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네 번째. 자, 그러면 길이 L이에요.
자, 이 L은 어떻게 계산할까? 부와 중심점 간의 거리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구합니다. 그러면 전류의 합에 대한 길이와 전류의 합으로 나눈 B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전류는 5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자, 5 플러스 5 플러스 5가 돼요. 부하가 6개가 되겠죠. 자, 거기에 길이는 자, 12m까지는 5A가 자, 여기 18m까지는 5A가 여기 24m까지 5A가 자, 30m까지 5A가 36m에 5A가 42m에 5A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이때 자, 12m 곱하기 5A 플러스 자, 18m 곱하기 5A 플러스 24m 곱하기 5A 자, 플러스 다음에 30m 곱하기 5A 다음에 36m 곱하기 5A 플러스 42m 곱하기 5A가 된다. 그러면 부와 중심점 간의 거리가 얼마가 되냐라고 봤더니 자, 27m가 됩니다. 27m가.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니까 자, 1000 곱하기 2가 될 것이고 35.6에 곱하기 27m 곱하기 30A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보면 14.42 스퀘어 정도의 자, 전선의 굵기가 필요한다더라. 그러면 이제 그룹 표에 이거 해서 이제 5번째 자, 그로 자, 표에 이거 자, 얼마짜리를 선정합니까? 14.42니까 자, 수용할 수 있는 것은 16이 되겠죠. 그래서 표에 이거 자, 16 스퀘어짜리를 자, 선정을 한다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전선의 굵기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 자,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근데 전압 강화에 관련된 공식. 단상 3선식, 삼상 4선식, 단상 2선식, 삼상 3선식에 관련된 전압 강화의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한 부와 중심점 간의 자, 거리를 구하는 그 식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14번 시퀀스 문제입니다. 그러면 농형 유도 전동기 직입 기동에 관한 미완성 회로이다. 자, 미완성 부분을 갖다 완성하시오. 단 보기에 주어진 기호만을 사용하여 그리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조건입니다. 전원이 인가되면 이제 GL 램프가 점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푸시 버튼을 누르면 MC가 여자되고요. 유도전등이 기동하고 MC 접점이 자기유지되어 동작이 지속된다. 그리고 RL 램프 점등, GL은 소등이 된다. 가장 기본적인 직입기동 회로예요. 열동계는 THI 동작하면 유도전등이 정지하고 RL 램프가 소등이 된다. 푸시 버튼 오프를 누르면 MC가 소자되어 유도전등이 정지되고 RL 램프 소등, GL은 점등. 그러니까 RL은 운전 램프고요. 자, GL은 정지 램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채우란 얘기죠. 여기다 채우더란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일단은 여기 요 두 가지는 이제 비접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THR을 갖다 먼저 그려도 되고 정지 버튼을 먼저 그려도 상관없다. 근데 보통 THR을 갖다가 위에다가 많이 그리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정지 버튼이죠. 정지 버튼은 뭐라고 했으니까 오프 쓴다고 했으니까 오프가 들어가고, 자, 온 버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MC 자기유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요거는 정지니까 당연히 비접점 들어가겠죠. MC.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자, 요 부분 위아래 순서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순서 바뀌어도 자,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진짜 극단적이지만 요거 좌우가 바뀌어도 상관없다. 동작하는 데 있어서 좌우가 바뀌어도. 근데 되도록이면 스위치는 이제 같은 라인, 왜냐면 결선하기가 되게 복잡하니까 그렇죠? 결선 라인에서 요 스위치를 갖다 같은 라인에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자, 좋고요. 나머지는 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출제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눈 감고 그릴 정도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주회로, 여기가 조작회로거든요. 주회로부터 조작회로까지 다 눈 감고 그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를 갖다 딱딱 채워 넣을 수 있어요. 아셨죠? 자, 14번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이에요. 모든 방향에서 광도가 400칸넬 전등을 지름 4m의 책상 중심 바로 위 2m 되는 곳에 놓았을 때 책상 위에 최소 수평면 조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자, 요렇게 책상이 있다. 그렇죠? 책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중심선 직경은 지금 이제 4m라고 했으니까 자, 반지름 2m 할 거 아니야. 요거 높이 2m, 그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2m죠? 왜냐하면 지름이 4m니까 반지름 2m. 자, 높이가 2m고요. 여기에 광원이 있어요. 여기에 광원. 요 광도가 얼마? 400칸델라다. 이런 얘기예요. 400칸델라.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의 수평면 조도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본 거죠. 수평면 조도. 자, 수평면 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를? 벽면을 향하는 조도죠. 그러면 수평면 조도는 어떻게 돼요? 자, 직하, 그죠? r제곱에 i에다가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자, 직하조도가 법선조도. 요로부터 자, 2m 떨어진 요 지점에서의 조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r값을 갖다 구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r값은 어디냐? 이거죠, 이거. 이게 r이지, 이게 r. 이게 r. 맞습니까? 자, 세타가 되는 거고요. 여기 r이에요. 이 부분을 r로 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r값은 어떻게 돼요? 루트에다가 자, 2의 제곱 플러스 2제곱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 루트 2가 되는 거죠? 2 루트 2. 자, 8이니까 2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대입하는 거예요. 자, 2 루트 2의 자, 제곱에다가 광도는 이제 얼마? 400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2 루트 2분의 얼마가? 자, 2가 되겠죠. 요 놈을 갖다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값을 산출해 주면 자, 산출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5.36이 나옵니다. 자, 요 값이 35.36 룩스. 자, 요렇게 나온다. 자, 책상이 최소 수평면 조도 이런 식으로 자, 틀을 잡아놨습니다. 15번은 이런 식으로 산출을 갖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런 이제 조도 계산하는 문제 이런 것도 심심치 않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16번 볼게요. 자, 2000여면을 복사하는 전등 30개를 100제곱미터의 사무실에 설치하려고 한다. 조명률 0.5가 주어있고요. 조명률. 자, U가 0.5. 감광 보상률이 1.5예요. D가. 자, 보수율은 0.667이다. 자, 이 사무실의 평균 조도를 갖다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조도 몰았어요. 조도. 그러면 AD에다가 FUN이다. 그렇죠? 자, 면적이 들어갑니다. 자, 100이에요. 그 다음에 자, D는 감각 무상률 1.5가 들어갑니다. 자, F가 광속 2000루멘이고요. 그 다음에 조명률은 50%가 들어가고 전등이 몇 개? 30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대로. 그랬더니 요 값이 얼마 나오냐? 200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따라 답은 200룩스 됩니다. 자, 감각 보상률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값을 자, 적용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D분의 1은 이제 유지율이니까 자, 위쪽에 유지율 나타날 것 같으면 이제 보수율인 0.667이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쓸 필요 없이 자, 바로 집어넣으면 나오니까 이렇게 자, 풀어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16번은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17번입니다. 단상 콘덴서 3개를 성간전압 자, 3300V 주파수 60Hz의 선로에 델타 결성이에요. 델타로 접속하여 콘덴서 용량 60kVA가 되도록 하려면 컵베시터 1개의 정전 용량은 얼마로 하면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콘덴서 용량을 구해야 돼. 그렇죠? 뭐 콘덴서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뭘 구해야 되냐? 충전 전류. 자, IC는 XC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오메가 C분의 1에 2가 돼서 얼마가 돼요? 오메가 C 2A만큼 흘러요. 그러면 충전 용량, 콘덴서 용량 QC는 3, 4니까 3배 2에 IC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3배 2에 오메가 C 2가 돼서 여기는 3배 오메가 C 2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델타라면 Q 델타는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가 돼요? 그렇죠? 3의 오메가 C V가 돼요. V의 자승이 되겠죠. V의 자승이. 그러면 여기는 2파이 F니까 여기는 6파이 FC V의 자승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고로 이제 여기서 자, C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요 C는 자, 6파이 F V의 자승에 대한 Q 델타가 되겠죠. 자, 곱하기 10에 6승이 돼야지만 마이크로 페럿이 되더라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 자, 콘덴서 용량은 60 곱하기 10에 자, 3승이 될 것이고 6파이 곱하기 60이 되겠죠. 자, 곱하기 3300의 자승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더니 그 콘덴서의 용량이 얼마나 나와요? 4.87 마이크로 페럿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라고 했을 때 식이 기억이 안 난다면 이렇게 해서 충전 전류를 구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Y결선이라면 Y결선에서는 자, Y는 어떻게 돼요? Y결선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이게 만약에 Y결선이라면 그렇죠?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는 루트 300 크다는 거 요것만 유념해 주시면 충분히 여기서 대입해서 풀어보실 수 있겠죠.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콘덴서에 관련된 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18번 문제예요. 부하 설비 용량이 100kW인 공장에서 수용률이 80%, 자, 부하율이 60%라고 할 때 공장의 1개월간의 사용 전력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용 전력량이란 자, 킬로와트 아워란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평균 전력. 자, 우리 사용 전력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자, 평균 전력은 자, 시간에 대한 자, 사용 전력량이니 사용 전력량은 자, 평균 전력 곱하기 시간을 곱하면 사용 전력량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평균 전력이라고 한 걸 구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평균 전력을 구해 봐야 되겠죠. 그럼 평균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하율의 값이 존재하더라 이거야. 부하율은 최대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의 백분율 값이 돼서 이때 평균 전력은 최대 전력 곱하기 부하율이 됩니다. 그러면 최대 전력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최대 전력이 안 나와 있네. 그럼 이 최대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용률이 존재하니까 수용률을 이용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수용률은 설비 용량에 대한 자, 최대 전력의 백분율 값이 돼서 자, 여기 최대 전력은 수용률 곱하기 설비 용량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평균 전력은 이게 최대 전력이니까 이렇게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자, 평균 전력은 자,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죠. 자, 수용률 자, 곱하기 부하율이 될 거예요. 부하율에 곱하기 시간으로 곱하면 사용 전력량을 구할 수 있더라 이거야.
자, 그래서 거기에 설비 용량은 100kW이고, 자, 곱하기 수용률은 0.8이며 부하율은 0.6이 될 것이고, 시간은 자, 30일 기준이에요. 30일 곱하기 하루는 24시간. 자, 8,76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 보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 자, 34,560kWh라고 하는 사용 전력량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여기 사용 전력량이란 자, 요 수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만 뭘 할 수 있다.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 식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환 과정도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18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